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어요. 이게 지금 상하원 민주당이 다 석권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오늘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 15% 미중시가 곤두박질날 것이다. 근데 그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라고 좀 질문을 드렸어요. 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사실 그 중간선거가 시장에 이제 화두예요. 저도 이제 중간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어저께도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크게 나눠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세 가지로 또 나눠줬는데 이 미국 내에서는 그 과거 2차 대전 이후에는 중간선거 이후에 보통 한 11%, 12%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근데 사실은 평이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평이한 상황 속에서 중간선거 하나가 화두가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무역 분쟁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양원을 다 갖게 되면, 상원과 하원을 다 갖게 되면 결국 그 재정 확대 정책이나 감세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급등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어저께 봤잖아요. 결국 본전인데 이걸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석권하면 15% 곤두박질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재정 정책이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감세 정책이 중지될 거다. 어느 정도 그 중지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곤두박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상원 하원이 석권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석권이 만약에 됐을 때 정말 15% 곤두박질 칠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완화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 지금 주가를 하락시켰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시작이 요 근래 하락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내보내서 중국과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 곤두박질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중간선거는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일단 하락 기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2차 대전 후에 중간선거 후에는 11% 상승, 연말까지 11% 정도 상승했었다. 뭐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제 예측이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두는 중간선거가 아닐 거다. 지금 물론 중간선거가 오늘까지 다가왔고 그걸 시장에서 이슈로 띄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하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한다면 결국 무역 분쟁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15% 정도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미국장이 18,400까지가 하락 목표치를 잡고는 있는데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거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예상치를 넘었었어요. 25,550 뭐 이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26,000까지 넘었었죠. 25,630까지 예상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라가면 뭐 매도의 국면으로 봐야지 추세로 보긴 좀 어렵지 않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2차 대전 후에 중간선거 끝나면 11% 올랐다 그러면 뭐 정고점을 향해서 가겠지만 정고점을 넘어서겠죠. 11%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제 어떤 시장상, 제가 보는 시장상 무역 분쟁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뭐 헨리 키신저라든가 양치상 같은 사람들은 뭐 결국은 합의를 볼 거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시점은 11월 29일 이후. 그러면은 12월 초, 그다음에 만나서 또 협의하고 뭐 하고 하면은 내년 1월, 2월일 건데 그때까지 시장이 잘 견디겠느냐. 물론 뭐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무역 분쟁이 화두라고 본다면 일단 이 지점에서는 신규 매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행 스팬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올라왔어요.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이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 다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럼 악재가 출현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한번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다시 매도 물량으로 출혈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매수 마인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선 하나 그은 25,470. 이게 만약에 이번 주에 무너지면 그래서 시가에 해당됐던 가격이 한번 볼까요?
요번 주 시가가 25,250. 요거까지 무너지면 요 두 개의 밴드를 무너지면 일단 추세는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오버슈팅이 현재 진행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입니다. 사실 중간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달의 우리나라의 핵심 포인트는 금통입니다. 금통이. 11월 30일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일이죠. 근데 이때까지 아시겠지만 소수 의견이 계속 나왔어요. 이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금리를 인상했었죠. 소수 의견대로 방향을 갔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두 명이 일단은 그 금리 인상을 피력했어요. 근데 추가로 두 명이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리 인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금융 불균형 요거를 대출을 억제해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미국과의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해서 외국의 이탈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면 금리 인상이 이때까지 됐었던 기본적 이유를 벗어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가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실업률이 다 낮아지고 할 때 올렸던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 다른 요인, 물론 그 요인도 금리 인상과의 연관성이 있지만 이때까지 긴축, 그러니까 완화를 하고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기본적 맥락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긴축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심리적 요소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내일 옵션 만기죠.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옵션 전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트윗점이 있습니다. 오늘 당일 포지션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당일 보시면 277하고 280. 요 제가 선을 보였죠. 271하고 280. 요 자리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 콜을 매도를 합니다. 콜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콜을 매도한 데가 이제 밑에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5하고 271을 사는데 이 자리가 지수로 따진다면 2118 정도 됩니다. 근데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위에는 매수하고 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외국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걸 누적으로 한번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260점, 그러니까 2060일이 깨지지 않게끔 일단 외국인은 잡아놨어요. 푼 매도를 해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75 콜 매도를 해놓고 275로 콜 매도를 해놓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양매수를 때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 장세를 기관은 원하고 있고 외국인은 어떤 일정 폭에서 가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기관들이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났던 부분이 원웨이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을 만약에 267뭐 풋 매도를 잡고자 한다면 2060 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오늘 2080 정도까지 혹시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2060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2080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외국인처럼 어느 적정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인상 좀 마음에 준비해야 한다. 내일 또 옵션 만기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오늘의 절기상 입동입니다. 조상들은 추어탕도 드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오후까지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시장공강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